인사말을 한 두 분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건도 전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앉아있으면 텔레비전,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난 거를 경험한 것이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나회를 숙청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을 시키고 보안사령관 막강한 보안사령관 해임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가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금융실명조하고 어떻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발전을 위해서 김대중 김영삼 씨는 그분이 김영삼 씨가 나중에 이제 합당하는 바람에 우리 당에서 약간 이제 재촉했지만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발전을 위해서는 김대중 김영삼 씨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어쨌든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오늘 발표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 지지율이 64% 또는 딴 여론조사는 62% 내지 64%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역시 잘하는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전에 야인이 있을 때 저는 이제 공직을 이제 평생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뭐 야당 기질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을 항상 공산주의자로 아주 극 보수, 극 진보 이렇게 해서 많은 프레임을 세워서 아주 나쁜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똑같은 그런 프레임을 시켜서 아주 범죄자 취급으로 이렇게 한 것을 보면서 너무했다. 그래서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느냐? 비로소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확실히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난번에 제가 제 일기장에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제 일기장에 5월 29일에 써놨더라고요. 7% 정도 이길 거다. 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당일날 저기 출구조사를 보니까 12.4%인가 이기는 걸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 4% 이상 제 추측보다 더 많이 나와서 그렇다면 충주는 한 3% 정도로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러면 한 5% 정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0.8%밖에 못 이겼어요. 그렇게 국가를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위헌 불법 그런 비상계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8몇 %, 그리고 충주는 0.8% 이겼는데 그때 제가 실망한 것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윤석열이가 5년 동안 집권을 해서 그냥 평상시로 선거를 했으면 우리 민주당은 또 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그때 12월 3일 그 상황에서 제가 미래를 예측해 봤을 때 내년에 그럼 충주 전국에 5대 지방선거가 있는데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시장 군수가 있는데 지난 6.3 선거 때 이대면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년에 또 어렵다. 충주는 더 어렵다. 왜? 제가 시간이 돼요? 네. 왜 어려우냐면 국민의힘은 집합회 이러면 15년 가까이가 시장과 국회의원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딱 위계 질서가 있어. 근데 우리 민주당은 집합회라면 5줄, 6줄 서. 왜? 계속 지역위원장이 1년 반 동안 6개월마다 1년마다 막 바뀌니까 제가 시장직을 잃고 15년 가까이에 15번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줄이 안 서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박지우,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박지우파, 맹정서파, 우건도파, 그 다음에 이태성이파, 그 다음에 김경호파. 아, 그런데 노승일파가 또 생겼네. 이렇게 해서 이 민주당이 정말 어렵다. 그거를 어떻게 잘 꾸며 나가야지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 상당히 2분만?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렇게 잘할까? 전 확실히 느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잘하는지 알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야. 왜? 중앙정부 전에 지방정부를 7년 동안 시장을 해서 지방정부를 이끌었고 4년 동안 경기지사를 해서 그 지방정부를 이끌어봤기 때문에 탁탁탁탁탁 해나가는 거예요. 국정을 다 꿰뚫고 있어. 정치를 잘 꿰뚫고 있어. 그래서 착착착착 해. 그러니까 지지율이 74%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방, 이제 우리 충주도 와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그만하라니까. 우리 충주 열린광장 대표 이주승 대표님, 그 정세정 대표님이 이러한 거를 이끌어주는데, 여기에다 유튜브까지 해주니까, 이 민주당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역할, 시민들을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보니까 이게 동영상이 60개 정도가 열린광장에서 만들어서 이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우리 저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엄 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이 박근혜 윤석열 탄핵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시스템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론 장관이 막 물러나도 아무 문제 없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25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꽉 공무원들 짓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텔레비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이어져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도지사 교육감 아니지만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시장까지 확 써줬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바로 열린광장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핵심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건도 전 시장님이 2025 대선 평가와 2026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아웃라인을 기조 연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대선 때 너무나 고생하셔가지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승리를 했고 충주도 이제 신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하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일을 하다가 우리 이재수 작가님하고 특별히 약속을 해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구리나케 내려왔는데 우리 열린광장을 늘 지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이런 토론회를 사실은 당이 나서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기 좀 꽉 차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서로 대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영상 유튜브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전파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충주 민주당 당원들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많은 관심과 앞으로 고민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그 윤 정부 초기 때부터 한 2년 가까이
정말 많이 우리 당원분들하고 같이 투쟁도 하고 서울도 올라가고 뭐 충주에서 투쟁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윤 정부가 끝이 안 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끝이 났던 거거든요. 이제 자업자득 본인이 이제 무덤을 판 거였죠. 그래서 치러진 이 선거가 정말 다행이고 의미가 있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언론이나 뭐 다 각자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지금 정치적으로 시급한 거는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 다음에 언론 개혁. 이거는 지금 원내대표나 당대표 이런 분들이 살을 걸고 짧게는 3개월에서 1년 안에 좀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 그 대통령께서 국회 연설을 통해서 그 민생, 그 다 죽어가는 민생 이걸 꼭 살리겠다. 거기에는 뭐 산업, 국방, 뭐 외교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본인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 거기에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 많이 좀 동요를 하지 않나, 반발을 안 하고 이런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나라가 진작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들고 이제 우리가 자라고 태어난 충주, 더 나아가 이제 충북이 앞으로 잘 돼야 되는데 정말 저 청주는 청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견고하고 상당히 지금 세력화가 돼서 국민의힘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여파가 진천, 음성, 뭐 증평까지 지금 와 있고 나머지 이제 충주나 이렇게 뭐 계산이나 그 이른바 대구 경북에 붙어 있는 이런 쪽이 상당히 열세이긴 한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우건도 시장님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충주에 맞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충주 상생 포럼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일요일 날 그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또는 그 충주 대선의 결과 이거를 가지고 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좀 이렇게 좀 우리 충주에 도움이 되고 우리 민주당의 발전에 도움되는 이런 토론회를 저희도 이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걸 계기로 내일 또 뭐 LNG 관련된 토론회도 있고 한데 우리 민주당 우리 쪽 진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서로 화합하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저도 이제 디테일한 그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머리를 짜내고 서로가 노력을 해서 내년 지방정부를 민주당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980년도 강변가요제 나가서 수상을 하신 우리 권리당원입니다. 피용기 권리당원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른니 다시 살아나. 서럽다니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니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 가슴에 맺힌 안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내 빛나는 구는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사랑도 명예 인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 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어 깃발만 아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예전에 이무리한 행진곡 부를 때 그랬죠?
7천만의 애국가 임을 위한 행진곡 이렇게 시작했는데 앵콜송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변가요제 출신 피홍기 가수님을 위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부가 끝나고 이제 그 2부 우리 그 좌장 신기보 전 도의 부의장님과 함께 제 2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범도 시장님, 그리고 박지우 전 위원장님, 우리 피용기 권리당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해주신 당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그냥 기조발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대선 대통령 선거 이제 청주 득표일 봤어요. 보니까 여기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 저희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 졌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겼죠. 근데 역대 대선과 지방선거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이겼어요. 지방선거.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때 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겼죠. 근데 아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경계심은 풀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시장님,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번에 대선 때 막판에 보니까 이 조직힘이 저쪽이 세요. 우리보다 강해. 그래서 전국적으로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출구조사가 다소 좀 틀린 몇 프로, 한 3, 4% 틀린 결과로 나타났죠. 막판에 아주 결집을 했어요. 그것도 당일날 아주 세게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은 줄을 잘 쓴다. 뭐 신속하다. 근데 역시 조직의 힘은 저희보다 강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도 우리 지방선거 우리 기추가 주목이 되죠. 지금 불안한 상태는 저희가 49%대로 당선이 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금은 대통령이죠. 지금 64%까지 갔죠. 2%대를 유지하면 우리가 잘하면 이긴다. 우리가 경제심 부자고 각자가 열심히 하면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나와요. 도표와 관계없이 제가 할게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지방선거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그 대선 끝나고 보니까 충주 시민들 반응이 그래도 우리 조기령 시장이 3선했는데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많이 식상해 있더라고. 그동안에 내 에너지도 토론하고, 근데 실정 많이 있었어요. 조기령 실정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꽤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 충청북도의 남부 사군, 괴산서부터 저 영동까지 하고 북부 지역, 중주, 제천, 단양 지역은 어렵다. 항상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충주가 이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어요. 충청북도 내에서. 그래서 충주 정도는 보수의 균열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와 발맞춰서 우리 열심히 각자가 노력을 하면 우리 보수 분열을 틈타서 아주 완전히 또 갈라지게 더 분열을 시키면 우리 충주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후보님들 선당 후사 정신으로 승복과 원팀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 후보님들께서 진심, 정책, 열정, 포용, 능력 등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특히 시장 후보님들께서는
정책 개발과 지역 개발의 아젠다를 주도해 가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방의원, 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님들께서는 권리당원 확보 중요하죠. 권리당원 확보를 통해서 경선을 준비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권리당원을 최소한 한 분 앞에 몇백 명씩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우리 충주의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몇 배 더 증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조발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박종관 대표께서 21대 대선과 26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시겠습니다. 발표하시고 토론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종희 충주민주당 젠젠봉사단 단장님 충주시민연대 21대 대선 지원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재수 충주열린광장 사무국장께서 하나 되는 충주민주당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박종관 대표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날 저는 공포였습니다. 공포.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 2학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대학 3학년 때 서울에 몸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했어요. 교수님 오늘은 수업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데모합니다. 그러다가 광주 민주화 항쟁인지는 몰랐죠. 5월 17일 날 저녁 때 대본 열심히 하고 청주 시내를 한 더 바퀴 돌고 기분 좋게 갔습니다. 나라가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로 갔더니 군인이 서 있었고 탱크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암흑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한테. 엄청 힘들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대를 갔고 그냥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흘러서 고향에 와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세계를 유지했고 가끔씩 대한민국이 조금은 나아지려니 하는 마음으로 시민운동도 해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미친놈이 돼지공화국을 만들더니만 지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저한테는 공포였습니다. 저 하나 다치면 괜찮았는데 그 당시는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는 80년도에는 자영업을 하셨으니까 저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아이가 35이거든요. 저 때문에 그 아이들 인생이 망칠 것 같았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자, 어제가 그래서 6월 3일이 돼서 어떻게 해서 날이 좋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밝아졌고 제가 웃을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 마지막으로 나서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잘못 왔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주류인 민주당한테 저는 쓴소리를 좀 하고자 왔습니다. 20대와 20대 대선 결과를 비교해보면 지난번 때는 아시죠? 충주입니다. 이게 충주의 결과거든요. 차이가 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20대 대선에서는 충주에서 조금 이겼습니다. 11.71%가 보수에서 진보로 와서 충주가 이겼습니다. 동네별로, 개표 단위별로 해서 개표 결과를 엑셀로 받아서 편집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7군데에서 이겼습니다. 7군데. 나머지는 다 졌어요. 제가 아는 분한테, 우리 동네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연수동만은 이겨다오. 왜냐하면
여수동이 한 2만 표 됩니다. 2만 표. 그죠? 350표를 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 하면 전에도 언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표를 만들어서 엑셀로 만들어서 여러분 당의 당원 수하고 비교해서 보내준 적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들의 그 권리당원 수와 득표율이 기가 막히게 비슷합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표를 받으셔갖고 제발 부탁인데 권리당원을 늘리셔요. 그리고 여기 뭐 해당되신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주식위원장 지역위원장인가요? 그런 분들은 이 득표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공천에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이 우리를 민주당 아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주에서 몇 표 이겼을 것 같아요. 1188표 이겼어요. 1188. 저는 여수동 갑니다. 여수동이 뭐 전에는 여수동에서 무조건 이겨서 시장도 되고 하지만 생각보다 여수동 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고령화됐다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당원이거나 선거 관계자라면 이게 작은 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작은 곳은. 그러면 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까 저 신기도 도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조직은 국민의힘이 셉니다. 이건 뭐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어떻게 이길 건가 해서 코파일럿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코파일럿 아시죠? 윈도우에서 쓴 코파일럿.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예측도 좀 해라고 그랬더니 대선 결과 분석했더니 뭐 이겼답니다. 이겼어요. 오늘도 시장님 말씀하신 거랑 같아요. 민주당은 당내 개인 세력과 이해다툼을 해결하는 숙제를 했습니다. 코파일럿이 합니다. AI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이거는 체감합니다. 지난 그 겨울 동안 길에 서서 피켓 들고 서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하고 친소관계가 있으니까 오셔요. 쟤 때문에 민주당이 안 돼. 쟤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단합이 안 돼. 쟤 때문에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다 어느 중심가에 당근가 있어요. 그래서 당내 화합이 안 되는구나 하는데 코파일럿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거냐는 얘기는 제가 AI한테도 물어보고 제 나름대로 좀 써봤습니다. 1번이 당내 통합이고요. 정책 차별화 실정 부각이고 이거는 실정을 아시죠? LNG 발전소인가를 짓는다는 것은 주기룡이가 충주에다가 똥을 싸놓고 가는 겁니다. 충주는 분지라서 분지입니다. 분지 아시죠? 분지 오염물이 들어오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있어요. LNG 발전소는 발효 발전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기시려고 한다면 LNG 발전소는 당 총력을 도입해서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한 표 찍어드릴게요. 못 막으시면 좀 안 찍습니다. 제가 민주당 찍지 말라고 선거운동 하다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역 맞춤의 구역 공약 개발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중도층 이건 좀 제가 더 써놨습니다. 내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뭔가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이 PDF로 해서 수백 장짜리가 공유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느 분한테 받아서 들여다봤더니 정확하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의 목표를 뒀어요. 복지하고 AI하고. 복지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방선거 하실 때 지금 당장부터 민주당을 알리는데
엄청 중요한 것을 그 경로당이나 40, 50대나 20, 30대를 만나서 이야기해줄 공약이 될 것 같아요. 40, 50대 정도에 해당, 40대, 50대, 60대한테는 뭐냐면 20%를 지금은 기초연금 받으면 감액합니다. 연차적으로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먹히지 않을까요? 이거는 40대도 자기 부모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힐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뭐 이혼을 하든 뭐를 하든 부모가 하나밖에 없으면 학용품이나 뭐 교육비 같은 걸 보장해 준다는데, 물론 이혼이나 뭐 이런 걸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시 정책 자문위원회 할 때 그 당시에 충주시가 이혼율이 전국 1등인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남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공장 많이 들어와도 충주에 40, 50대, 60대가 일자리는 생각보다 없습니다. AI는 어젠가 그젠가 울산 가셔갖고 대통령이 AI 관련 사업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서관 중에 AI 담당관도 세우셨어요. 기재부 장관도 AI 전문가입니다. 또 어디죠? 과학기술처 장관인가요? 기술부 장관도 AI 전문가를 세우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AI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올해 66세입니다. AI 없이 먹고 살 수 있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AI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셔야 되고 AI를 통해서 충주를 발전시킨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주 와서 산 지가 30몇 년이 넘는데 민주당 저는 박 선생님과 나타나 뼛속이 하다입니다. 저는 지금은 여당 편인가요? 민주당, 공화당, 민주정의당, 신민당 이렇게 쭉 와서 보면 최근에 자세히 듣다 보면 민주당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엄청 찾아옵니다. 그러나 평상시는 아무 척도 안 합니다. 누구를요? 여러분들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한테는 평상시는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어디 가서 보느냐? 바르게 살기, 새마을, 또 뭐죠? 자전거, 관변단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놀아요. 통반장이 어디에 뭐 이래요. 그러면 민노총, 전교조, 한국노총,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 평상시에 길에서 만나면 모임이 있으면 안 지킬까 하는데 별로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 조직위원 지역장이나 아니면 무슨 동대표나 있다면 일주에 한 개를 대통령 공약의 한 개를 잘 정리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전파할 것 같아요. 꾸준히 언제까지 그 동네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줄 거다. 대한민국은 이래서 밝아질 거다라고 매일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할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그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몇 번 얘기해봐도 한 분도 안 계셔요. 또 하나는 이거 아까 이거랑 이런 같은 얘기고요. 주민민원은 저도 충주에서 사니까 민원이 생기잖아요. 동네 민원이 생겨서 동네 시민한테 부탁을 해보면 제가 누구한테 먼저 부탁할까요? 제가 누구한테 먼저 부탁할 것 같아요? 시의원 중에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이재성 의원, 민주당한테 부탁을 해요. 이재성은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시의원한테 부탁을 합니다. 답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찾아서 대답을 물어봅니다. 알아보기. 결과는 없어요. 할 수 없이 동네 일이 급하니까 자기가 그 시의원 부탁을 하면 바로 답이 와요. 또 몇 시간 안에서 답이 오고 그날 안으로 누구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자기 힘이 넘어가면 시장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시장하고 연락을 한번 해보시라고. 물론 저 우시장님 아니에요. 조 시장하고 제가 국민학교 선후배만기라서 시의원이 해결 못하는 건 그 다리까지는 나중에 방출을 하니까 그 동네에 이러저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론이 생겼는데 시의원 제가 못하니까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주민대표 한 20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동네 일을 민주당 시의원이 해결해 준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시의장이었고 또 아는 분이 시의장이었어요. 저 시의장 4년 한 적도 있었죠. 개인적으로 엄청 친합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권을 혹시 잡거든 아니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마 이 통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충주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최적의 장소니까 충주에다 유치해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용인이 신청을 했다가 동네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용인은 도시가 엄청 커서 개발할 곳이 없어요. 충주는 생각보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람하고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꽤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력입니다. 전력은 충주는 해결이 되죠. 그렇죠? 송전비도 별로 안 듭니다. 그것이 1년에 5,000명 정도 고용 효과가 있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 했던 거니까. 3년 내지 5년 걸린다니까 건축하는데 데이터 센터 짓는데 하는데. 또 하나 물은 왜 드느냐면 이게 냉각을 해야 돼요. 냉각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냉식은 잘 안 됩니다. 수냉식이에요. 수냉식. 충주 때 물 엄청 많습니다. 그 물을 충주 사람 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단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많이 꺼려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잘 읽다 보면 어떤 것을 만들면 그 개발 이익을 대기업이 나눠받지 말고 국민이, 시민이 나눠받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충주가 땅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고 전력을 제공하는 거니까 나머지 돈을 큰 데다가 대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그 이익금을 충주 사람한테 나눠주는 방법을 하자. 아마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박종희 단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잼잼이라는 그 호칭을 갖고서는 활동한 거는 20대 대통령 준비하면서부터 잼잼이 봉사단을 했었고 잼잼이 봉사단을 할 때는 선거 동료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동료를 많이 했었고 이번에 21대 대통령 준비를 하면서 그야말로 12.3 TV를 보면서 저기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과정 하에서 참 너무 멀리 있구나 서울이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 우리 그 충주에서도 조금은 더 민주당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작은 불씨가 제 가슴에 들어와서 이제는 뒷짐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팔짱 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잼잼이를 다시 끄집어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잼잼이의 계열을 보면은 그 충주의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또 작은 소망 아니면 희망, 기대.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서 밖으로 나가자
라고 해서 충주에서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의 목표를 갖고선에 만들어봤고요. 이 상황은 잼잼봉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범민주 시민단체입니다. 그 시민단체라고 하는 거는 그 영역 확장을 위해서 누구나가 다 자발적으로 정말 길 가다가 아니면 차를 세워놓고 와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식당에서 잼잼이 활동, 아니 시민연대가 활동하는 그것을 보고 식당에서 앞치마를 메고 정말 물이라도 한 잔 갖다 주고 힘내십시오 라는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이 유세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2주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갔었어요. 5월 12일부터 유세 차량을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힘은 너무 작아서 시민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잼잼 봉사단 단원, 지금 현재 충주에서는 한 25명 정도의 단원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주 혁신회의 회원, 조국 혁신당의 활동가분들, 그 다음에 권리당원, 민주당의 권리당원, 평당원, 그 다음에 누구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활동 장소로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충주에 사거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타겟을 했던 거는 충주 이마트 사거리. 그곳은 국힘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민주당이 색깔로 바꾸자라고 해서 2주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했습니다. 자, 활동 방식은 그 자발적인 유세, 그 다음에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풍선을 제작을 해서 풍선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이번에는 그 선거법에 인해서 피켓 드는 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약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했지만 그나마 그 선거법에 버금나지 않게끔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매일 오전 여기 7시부터 되어 있는데, 한 분이 7시는 너무 시간이 늦다,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6시 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6시 반부터 일어나서 9시까지 하고, 시간이 저녁에는 5시 반부터 9시까지 7시까지 집중 유세를 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뜻깊었던 거는 그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인원들이 보통 8명은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마트 사거리에서 나오시고, 첫날은 저희들이 유세를 할 때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냥 멋쩍어서 손을 흔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이게 충주 시민들의 그 뭐랄까 습관이라고 그럴까요? 표현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유세를 할 때 당신네들이 얼만큼 많이 가나 보자 라는 그러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많이 저희들이 평가받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4일 지나고 5일 지나다니까 빵빵거리는 소리들이 너무 많고요.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일요일 밤에 저녁 유세를 할 때는 너무나도 진짜 축제장에 와 있는 것처럼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는 점이었었고요. 그러면 이 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조직의 자발성을 가지고 확장을 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과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충주 시민들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을 내밀어주면 시민과 야권, 지금은 이제 저희죠, 여권이죠. 그 세력의 연대를 통해서 유권자 접촉이 굉장히 가능했던 부분이고, 골목골목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 의해서 홍보물, 그 다음에 정말 자연스럽게 이번에 유세 때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났었는데, 그 이마트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발적으로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이기는 선거, 바꿔보자 하는 선거에 의해서 저희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박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봤을 때 인원은 보통 10명이, 이분들이 다 출근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꾸준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유세 효과가 정말 배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향후에는 지속 가능한 시민연대를 구축을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 정말 선거 때만 나타나서 저희가 가끔 그런 거 하죠. 명절 때 되면 시장에 가서 시장 보기를 합니다. 근데 명절 때가 아니면 시장 보기 행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민주당의 시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정말 자주 찾아뵙고 정말 그냥 때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구래도 조직적으로 뭐 팀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렇게 시민 네트워크도 좀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캠페인도 강화를 해서 조금 더 시민 속으로 들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만들고 더불어서 민주당이 좀 더 충주에 칵 박힐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발적인 시민연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느 소속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향후의 시민 주도의 정치 참여의 모델로 확대 및 강화하게 되면 앞으로 그 춘주시를 이끌어 가실 분들과 같이 함께 해서 더 큰 조직으로 아니면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국장님으로부터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열린광장이 이제 1년 됐어요. 했는데 원래 4, 5년 전에 저희가 충주 자차 연대로 시작을 해서 작년 총선 끝나고 이제 열린광장으로 좀 확대를 했는데 그때 전직위원장 4분을 이제 찾아뵙고 좀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근데 보니까 1년을 지금 평가를 해보니까 시장 후보 공간 보니까 이 소통이 많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정치적 연대도 많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변화는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 단점을 끄집어내서 욕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좀 느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하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충주 민주당의 문화 같은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당원들 간의 그 토론과 그 다음에 타협, 절충 문화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많이 이제 그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느낀 건 권리당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좀 열심히 후보분들이나 리더, 시의원 이런 분들이 권리당원들이 끼어있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권리당원들이 지켜보고 자극을 주고 감시했을 때 이 리더들이 변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리더와 지방위원회 정책과 자질 마찬가지로 이분들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하지 않으면 충주 발전이 안 됩니다. 이분들이 과연 정책 개발을 하고 있는지, 과연 3년, 4년, 또 8년, 20년 준비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정책 시장이 됐을 때,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떤 선명한 정책이 있는지 분명히 나와요. 속된 말로 예전에 그 정책 공약집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이쪽 시장들이 했던 거, 이 속된 말로 우라카이 하먹는다 그러잖아요. 일반 말로. 똑같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경 써야 되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시민들의 발전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걸 위해서 민생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 시장님 계시지만 뭐 얼마나 많이 다니고 계세요. 뭐 박지 위원장님도 많이 다녔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오는 것들을 마을이면 마을, 읍면동이면 읍면동, 충주 지역이면 지역 이 정책을 시켜내셔야 돼요. 아까 우리 박종건 선배님이 그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끄집어냈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예산하고 직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원의 역할, 자질, 검증, 공천 방법 고민해야 돼요. 충주 지방의원들 정말 놀랐어요. 공부 안 하고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앞으로 1년 선거 남았어요. 제가 볼 때 원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는 열린광장이 하고자 하는 충주 민주당에는 커다란 광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A, C, D 이분들 소위 말해서 시장 후보들 있죠. 나름대로. 또는 지역위원일 수 있어요.
근데 A, B, C, D 이분들은 요 친중민당 내의 룰에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 캐릭터는 누구를 위한 충주 시민이 관객인 거예요. 본인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캐릭터, 나는 이게 강점이야. 그럼 그거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1년 동안 하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시민 후보 나간다는 저희 평점을 다 먹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는. 그래서 정치적 역량도 봐야 되고 인지도 높여야 되고 조직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행정능력, 시장이 됐을 때 행정능력 검증돼야 돼요. 이 행정력을 안 갖고 공부 안 하잖아요. 시장 됐을 때 말아먹을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뭐 안 해본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시장 됐다고 해도 돼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이 전체적인 판 속에서 본인 캐릭터대로 해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리고 이거 충주당 내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리고 그게 하나 됐을 때 선출될 거다. 그리고 평가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룰을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의 단정을 가지고 5년 됐는데 어떤 게 변화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는 이 권리당원의 그 주체들이 중앙당, 충북도당 이런데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 중앙당 사무국에 보내요. 사무국장한테. 그 사람들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보잖아요. 누가 깽판 부리고 하면은 저거 가지고 보내야 돼요. 옛날에 국민 신문고 하는 것처럼 권리당원들이 후보들이 뭐 누가 장난질하고 까분다 그러면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당원이 주체가 돼서 중앙당, 충북도당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는 좀 활발하게 넓게 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당원들이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권리당원 시민이잖아요. 이 시민한테 어필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지금 충주가 권리당원이 3,000명이라고 보거든요. 3,300명.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저희가 200명으로 봐요. 그리고 200명의 좀 한국을 조금 관심 있는 층이 한 400명까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충주 열린광장이 유튜브를 하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젠다를 제시하는 거는 뭐 200명하고 400명, 500명 안쪽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선거운동을 하고 실도를 뛴단 말이에요. 그래 2인당 4명, 5명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민하고 권리당원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당원이 200명, 300명, 400명이 당원 배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이제 권리당원이 끼어나야 된다.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충주광장, 열린광장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후보들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질이나 능력, 그 다음에 엉뚱한 짓 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한 건 칭찬하고 아닌 건 비판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환시키는 건 그 사람의 정치적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치적 역량도 봐야 한다고 봐요. 사람을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총선 통해서 3%다 부족한데 근데 저희는 보여요. 지금 변화되는 분들은 변화되고 있거든요. 확연하게 변화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끼어나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저희가 좀 권리당원 중심이 돼서 내년에는 꼭 완팀이 돼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 인재들, 리더들 욕만 하지 말고 3%를 부족한 걸 어떻게 고치라고 좀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좋은 거 칭찬해주고 완팀 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그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발표하신 분은 제가 한두 번은 뵌 것 같은데 그 우리 현실을 잘 말씀해 주셔서 뭐냐면 뭐 시의원을 누구를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공천 과정을 통해서 시의원들, 도의원은 없죠. 시의원들 이렇게 배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으면 지역의 시의원들이 하면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열심히 이제 의정활동 하다 보면 전화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도 잘 안 오고 그래요. 그리고 뭘 하면 얘기하면 대답이 안 오고 이게 우리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근데 다른 분이 중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민주당 관심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자기는 이제 당원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쪽에 가서 얘기했는데 즉각적으로 왔다 이거야. 어디 이런 것들을 이 기재 발표하신 분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게 진짜 현실이다 이거는. 근데 민원을 부탁을 해보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 시의원들은 그 프로세스를 아는 것 같아요. 누구를 조져야 답이 나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민주당 분들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기재의 생각인데 그런 거를 공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혼자서 해결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집단으로 움직이고 물론 뭐 시장이 국민의힘 쪽인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이런 부탁을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들이 안 들을 거야라는 선입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부시장을 온 대학 동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걸 그랬더니 공무원은 시의원의 민원을 엄청 겁내하는데 안 얘기를 안 한다라고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선거운동 하지 않아도 저는 민주당 찍습니다. 그렇죠? 안 그럴까요? 민구총이나 전교조나 제야 저기 겉으로 드러난 시민 같지 말고 속에서 하시는 생각, 마음운동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빨갱이 하면서 아무 척도 안 하지만 그분들은 우고도 시장이 나오든 박지우가 나오든 하다못해 심기보가 나와도 심기보 찍습니다. 절대 조기령이 안 찍고 정모식이 안 찍고 아무도 안 찍어요. 대통령도. 아니면 정마음에 안 들면 포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 시장 못 만들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도 5명, 6명 되잖아요. 그렇죠? 박주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됐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소문하실지 모르겠지. 여러분들 중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안 찍으실 거예요. 장담합니다. 제가. 거짓말 같다고요. 제가 문재인과 박근혜 선거운동 할 때 엄청 뛰어다녔어요. 저 진짜 선거운동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도 아니고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간부급 분들이 박근혜 선거운동을 하더라. 반기문 선거운동을 하다가 박근혜로 가요. 여러분들 지금 장담하는데요. 윤석열이와 이재명 선거운동 할 때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 윤석열이가 선거 당선이 되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윤석열이가 내란을 쿠데타 안 일으켰으면 장담하건데요. 우 시장님 먼저 끌려가셨을 거고 저도 그 다음 돌에 끌려가서 교도소에 들어있어요. 제 후배 최재면이 젊어서 민청했다는 그 하나 이유로 개몽당하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답답합니다. 엄청 답답합니다. 박정만 대표님, 한영석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독질이하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민주당의 충주의 현실이에요. 제가 열린광장에 2번째 와보거든요. 예전에 교원초등학교 앞에서 한번 했을 때 작년에 와보고 두 번째 와보는데 그때는 뭐 좀 많이 오셨던데 오늘 저도 와서 오늘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와서 봤는데 아 이게 현실이구나. 대선은 승리했지만 충주는 승리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민주당에서 충주에서 올 사람들이 열린광장이라는 데에서 그래서 아직도 조직이 많이 분열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저 40대거든요. 충주에서 평생 살았는데 너무 많이 느껴요. 저는 30살부터 8년 정도를 선거운동을 되게 빡세게 했어요.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앞잡이로 빡세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 이제 2018년도에 그만하고 이제 있다가 윤석열이가 열받게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또 열심히 다시 옛날에 젊었을 때 그거를 부활을 해서 다시 이제 선거운동을 했는데 진짜 하면서도 이제 뭐 충주에 파가 없다래지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 다 이렇게 접촉해갖고 얘기 들어보면 안 되더라고. 겉으로는 되는데 안 돼요. 하물며 우두머리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거가 안 되니까 밑에 사람들도 안 움직여요. 저도 이제 선거운동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그 다른 조직들 각각 다 만나서 개인적으로 툭툭툭 물어봐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우두머리가 안 하고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데 밑에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물론 열심히 움직일 거고 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참 힘들고 요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선거운동 기간 때 저도 퇴근하면서 매일 나가서 이렇게 같이 그냥 자발적으로 어디 소속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맨날 운동하고 그랬는데 참 지역위원회에서 관리를 못해요. 선거운동에 이 관리를 그 자원봉사자분들 여기 오신 분들 자원봉사자 계속 음악 나오신 분들인데 이렇게 좀 섭섭한 것도 많이 있어하고 이렇게 한 팀으로 아우러줘야 되는데 그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참 이게 선거를 운동을 계속 해봤던 게 좀 경력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여러모로 조금 많이 좀 안타까운 선거였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을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큰 어르신이 없어. 다 똑똑해. 리더가 없어. 지역위원장으로 구심적으로 뭐가 하나도 없어. 결국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충주 열린광장이 제가 뭔지 몰랐는데 박주경 전 위원장님이 말씀해서 나 그거 유튜브로 하는 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가야지. 일도 안 해도 막 제치고 막 달려왔어요. 이제는 조직력화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선거 집권당이라고 저기는 무지하게 준비를 한다고. 이거를 빨리 어떤 90점으로 큰 누군가의 어르신이 됐던 누가 됐던 그 90점에서 조직력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민주당이 빨리 변화를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꽤 됐죠. 6:30분인데 2시간 가까이 돼 갑니다. 맞춰도 되겠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열하지 말아요. 지금 후보군들이 그동안에 전 지역위원장을 거치면서 후보군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권리당원들이 몇 명씩 뭉쳐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이재석 국장 얘기했는데 이제 서로 헐뜯는 거는 많이 나아졌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나아진 또 우리 권리당원님들 몫이에요. 권리당원님들은 모든 권리당원이나 시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시장 후보 그러면 뽑은 원팀 가야 되겠죠. 원팀 가자. 분열하지 말자. 원팀 가자. 오늘의 대충의 보편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열하지 말고 우리 원팀으로 갑시다. 오늘의 결론이 이거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